한번 얘네한테 빨강 설탕물이랑 파랑 설탕물을 먹어보자. 뭐 매트리스 보면 뭐 둘 중에 하나 고르잖아 이러잖아요. 그럼 얘네가 먹으면은 빨간색 있으면 그게 싼 거겠지. 파란색 먹으면 그게 싼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화면에서 싼 것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러네. 저기. 우와. 근데 보면은 얘네도 일단 구석에 싸네. 오, 그니까요. 그렇죠. 왼쪽 보면 대부분 뭔가 아까 C라는 곳에 많이 싸는 게 좀 보이시죠? 가운데 싸는 애는 거의 없네요. 제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따로 가져왔는데 아예 그냥 싸지르는 애들. 에티켓이 없는 애들. 그러게요. 얘네들은 그러네. 진짜 예의도 없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개미 이야기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되게 재밌고 쉬워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담이 없어. 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기면 되는. 오늘 되게 재밌어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영상들도 좀 있고 그 개미계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정말 모두가 관심을 갖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개미의 삶에서 보이는 인간사. 그래서 오늘 개미집 이야기를 해주실 이종원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집을 연구하는 집집 이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집집 호인가요? 제가 네. 연구자이기도 한데 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해요. 아. 근데 모두 다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서 뭘 만들까 하다가 이제 집집. 집집 너무 동물의 좋은데? 집, 곤충의 집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종원 박사님을 이제 집집님으로 부르면 될까요? 좋습니다. 오늘 안될과학에선 집집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개미를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죠? 저는 원래 건축이랑 도시를 전공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야생에서는 동물이나 곤충들은 어떤 집을 지을까? 과연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처럼 얘네 똑같이 원할까?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서 엮어봤습니다. 엮었다. 그 말이 굉장히 고수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이 그림 보시면은 매우 친숙하시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마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좀 동학개미 아시네. 이 운동이 좀 활발하게 있었죠. 일개미처럼 또 일하시고 25일 날 통장 보시면 개미 오줌 같은 숫자가 또 찍히고 오줌이라뇨. 네. 이런 표현들이 매우 친숙하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개미들에 대해서 집을 한번 재밌는 걸 찾아보자 했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축과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들만 뽑아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개미도 되게 재밌는데 아마 이거 보시면은 기억나시나요? 너무 기억나죠. 나도 한때는 개미를 키웠다. 개미 나라라는 건데 이제는 이제 팔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안 파나요? 예, 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적에 저 개미나를 사가지고 그냥 길가에 앉아서 개미들 잡아다가 저기다 넣고 알사탕 추파춥스 넣어가지고 얘를 뜯어먹는 거 보고 맞아. 거기서 이제 집을 점점 아래로 만들고 방 만들어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비교도 하고 너네 집 개미는 그렇게 집을 지었구나. 우리 집 개미는 지금 파업이다. 집을 안 지어. 막 그냥 대충 여기 좀만 그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파가지고 거기 숨어 있고. 맞아요. 이거는 아마 다 아시죠? 이거 우리가 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네, 그렇죠. 이 그림을 보시면 개미가 다양하게 방마다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저 가운데 보시면 여왕개미 방 해서 여왕개미가 계속해서 알을 낳죠. 그럼 그 알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 알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각각 방마다 또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막 닭도 기르고 돼지, 소 기르잖아요. 쟤네도 다양합니다. 버섯 농장도 하고 진딧물도 기르고 곰팡이도 기르고 진짜요? 네, 그런 사육장에 대한 이런 용도도 있어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청약하신 분들, 전세 구하신 분들 항상 이런 거 보시죠. 3베이냐, 4베이냐, 침실이 몇 개냐, 화장실이 2개냐 하면서 각 방마다 인간들도 공간만의 특성과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연구하는 도면인데요. 네. 복잡하죠. 왼쪽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다고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여기가 거실, 여기가 방, 배치를 볼 수 있는 도면이다. 그래서 평면도고 오른쪽은 인면도입니다. 딱 서 있을 때 앞에 봤을 때 여기가 문이 있고 창문이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건축이나 토목하시는 분들 이런 설계들을 보고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보면 방이 10개, 20개, 30개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이거 아예 3D로 만들어서 그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도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개미집이라는 게 땅 속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파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삽질을 해가지고 삽질 1cm, 5cm마다 그걸 다 쟀다는 거예요. 아. 어디에 뭐가 있다. 그리고 개미집 보는 게 마치 양자역학과 같아서 이게 파는 것 자체가 훼손을 줄 것 같아. 맞아요. 원래 그 개미집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 온전하지 거잖아요. 않아.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이거 삽질 말고 3D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바로 치과에서 얻었어요. 치과에 갔더니 뭔가 이빨이 흔들리고 빼야 되니까 본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석고를 앙 물면 막 몇 분 하잖아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 석고 덕분에 드디어 80년대부터 개미집에 대한 과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 보면은 석고를 부어서 만든 집인데 총 그 길을 다 합치면 12m 정도 된다고 하고 뭐 130개 정도의 방이 있다고 해요. 130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또 달라요. 또 종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 종마다 아 이렇게 집이 다 다르구나. 또 기후때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3D 모델을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아. 개미마다 구조가 다르다는 걸 또 알아낸 거예요. 나무 구조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나무처럼 기둥이 딱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나무 구조의 집을 짓는 애들도 있고 어떤 개미들은 오른쪽처럼 이것은 목걸이 구조라고 목걸이 좀 아, 달랑달랑 진짜? 펜던트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석고로 붓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빨 앙 했던데 시간이 되게 4, 5분 걸리잖아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 아연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연은 좀 녹는 점이 낮아서 그냥 물처럼 쑥 하고 내려가거든요. 문제는 다 만들고 나서 아연이 잘 부서져요. 안 되겠다 해서 찾아낸 게 바로 알루미늄으로 이제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상 좋죠. 아, 이거 봤죠. 아, 보셨죠, 이거? 네. 이게 보고 되게 비윤리적이다 막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미 다 버린 것만 했다. 버린 집. 예, 저게 뷰가 1억 7천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와, 멋있다. 멋있긴 진짜 멋있어. 예술 아트 같아요, 정말. 정확합니다. 이분이 과학자가 아니라 아트 하시는 분이에요. 어. 예술가더라고요. 아. 이분이 지금도 저렇게 개미 집마다 찾아가지고 알루미늄을 계속 부어요. 개미계의 진짜 타노스네. 진짜로. 네,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빈집털이범이죠, 이분은. 그렇죠. 이게 신기하게도 근데 다 이게 불개미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친구들은 열심히 저렇게 집을 만들었어. 왜 나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비가 많이 오면 홍수나 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온도 습도를 빨리 느껴가지고 먼저 도망갑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도 개미가 줄을 서면 비가 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다 같이 짐 싸들고 튑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빈집 떨어뜨리면 아닐 수도 있어. 작업을 미리 하는 거지. 일단 물을 막 뿌려. 이사를 가라고 이 물을 뿌려. 가스키트로 막. 이사 가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계획적인 친구였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 아, 그렇군요. 여기서 하나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 뭘까요? 없는 공간이요? 화장실? 쓰레기장에다 화장실을 쓰나? 네, 예전에는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쓰레기장에 화장실도 쓰는 거 아닌가? 근데 화장실이 따로 있다라는 걸 밝혀낸 논문이 나왔습니다. 와, 그것을 개미한테?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더 스터디 오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Where ants go when nature calls라고 했어요. Nature 자연이 때 콜할 때 개미는 어디로 가는가? 그게 에티켓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도 화장실 에티켓이 있다. 이런 것을 밝혀낸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석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란 게 석고고요. 거기에 네모난 구멍 같은 것을 판 겁니다. 실제 세팅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개미를 가운데에다 놓으면 왼쪽 위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얘가 과연 어느 쪽에 가서 똥을 싸는가? 아.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데나 싸면 사실 화장실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싼다. 여기가 화장실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화장실을 알아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첫 번째, 네.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 있는가 좌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똥이 어딘가에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좌표도 있고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궤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령이 아. 지평좌표계가 어. 그걸 따라가지 있는 건데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미똥 좌표계를 만들자. 와, 이거 보시면 뭐죠? 간단한데 네. 맨 위에다가 동그라미 검은색을 했어요. 저희가 그쪽이 현지예요? 위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 TL, TR 있잖아요. 네. 탑, 레프트, 탑, 라이트. 아. 그 아래쪽은
BL이잖아요.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 이렇게 좋아요. 좌표를 구하고 딱 보시면 1, 2, 3, 4 분면이 딱 보이시잖아요. 수학적으로. 진짜 좌표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가운데가 원점입니다. 0, 0, 빵빵.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X축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Y축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그 다음에 각 구석을 C라고 표현을 하고 측면을 S라고 표현하고 가운데를 M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E는 중앙에서 똥을 쏘면 이제 거기 지점에다 하는 거다. 나쁜 애들이죠. 에티켓이 없는 애. 에티켓이 그쵸, 없지. 그쵸. 모두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싼 거잖아. 네. 그렇죠. 아우. 그리고 두 번째는 표시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개미의 똥을 어떻게 알아내냐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찾아낸 게 한번 얘네한테 빨강 설탕물이랑 파랑 설탕물을 먹어보자. 뭐 매트리스 보면 뭐 둘 중에 하나 고르잖아 이러잖아요. 그럼 얘네가 먹으면은 빨간색 있으면 그게 싼 거겠지. 파란색 먹으면 그게 싼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화면에서 싼 것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러네. 저기. 우와. 근데 보면은 얘네도 일단 구석에 싸네. 오, 그니까요. 그렇죠. 왼쪽 보면 대부분 뭔가 아까 C라는 곳에 많이 싸는 게 좀 보이시죠? 가운데 싸는 애는 거의 없네요. 제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따로 가져왔는데 아예 그냥 싸지르는 애들, 에티켓이 없는 애들. 얘네들은 네. 그러네. 진짜 예의도 없죠. 진짜 에티켓도 예의 없는 애도 있네. 근데 아. 오른쪽 밑은 예의 문제가 아니라 과략근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잘못 먹었네. 저건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결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빨간 약물에 알러지가 있었던 걸로. 네, 그러니까요. 또 그런 사실을 저분은 굉장히 아프신 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얘네도 화장실이란 걸 자기들끼리 만들고 거기에다가 에티켓을 지킨다. 그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고 이 화장실 말고 또 재미있는 공간이 하나 찾아낸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개미도 알고 보니 공동묘지를 만든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알면 좋을 게 있는데요. 예. 일단 개미가 죽을 때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나 죽을 것 같아. 자기가 알아서 멀리 가요. 왜냐면 자기가 다른 개미들한테 병균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아예 얘를 물고 멀리 가서 버리고 와요. 와. 그게 두 번째 케이스. 근데 멀리 가는 게 또 위험해요. 이 개미들이 요만한데 어떻게 그 멀리 갖다 버리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버리자 해가지고 그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케이스는 알아서 가는 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이 네크로포레시스라는 거예요. 죽은 개미를 개미가 물고 가는 현상, 이것을 네크로포레시스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미가 페로몬 때문에 아는 건데 개미가 가진 페로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삶의 페로몬, 죽음의 페로몬이 있어요. 근데 살다가 생명이 없어지니까 삶의 페로몬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얘는 죽은 애네? 하고 이제 물고 갑니다. 이게 네크로포레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충제에서도 써요. 삶의 그 향기를 없애버리면 애들 다 물어가지고 다 묻어버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걔들만의 신호 체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병균을 안 옮기고 종족이 오래 가니까 신호 체계가 형성되는 진화한 애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자연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됐을 것 같네요. 네. 네. 이 물고 나가는 것을 보고 희한한 걸 또 찾아냈습니다. 이게 또 좌표가 또 나옵니다. 이 좌표는 또 똥 좌표계랑 또 다르게 다른 좌표계인데 이건 어떤 좌표예죠? X, Y이 있고 이제 개미에 대한 숫자가 Z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의사 개미 좌표계예요. 장의사 개미 네. 좌표계? 그러니까 개미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사회가 구성이 잘 돼 있다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니까 네크로폴리시스를 아무 개미나 짚는 게 아니라 장의사라고 선택된 애들만 계속 물고 나른다. 야, 일의 분담이 네. 체계적이네요, 굉장히. 그래서 이 좌표를 다시 보시면 Z축이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높으면 높을수록 그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 저 몰려 있는 곳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공동묘지는 아니에요. 공동묘지는 아니다? 공동묘지가 아니라고요? 저게 입구예요. 입구요. 입구에 장의사가 왜 입구에 많을까? 얘네들이 다 모여 있대요. 입구에- 장의사 개미들이. 들어오는 애들을 체크하나? 맞습니다. 이제 얘들이 병원균이 있냐 없나 그리고 있는 애들은 자기가 막 이렇게 닦잖아요. 항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그 검사하고 문제 생기면 격리시키듯이 하나 보다. 맞아요. 한 번 문 애들은 병원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한 번씩 닦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입구에 몰려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얘네가 땅 속에 사는데 어떻게
난방, 냉방, 환기를 어떻게 하나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건축물이니까 엄연히 그쵸.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얘네는 에어컨도 없어, 보일러도 없어, 창문도 없잖아요. 그럼 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이 온도, 습도, 환기를 대응을 하냐 하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온도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 저 산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 이제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저기 2100에서 2500 써 있는 게 저지대에 있는 개미 집단, 그리고 3000에서 3200은 고지대에 사는 집단 애들을 각각 데리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사는 애들은 저지대에 사는 애들보다 조금 온도가 낮은 데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과연 얘네가 사는 데랑 온도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조금 춥게, 빨간색이 좀 덥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그 개미집 우리가 아까 봤던 개미나라 같은 거를 하나씩 꽂아요. 각 개미마다 각 온도에서 어떻게 집을 짓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본 겁니다. 네. 아, 이게 다 개미 집인 거죠? 네. 어. A, B, C, D, E, F 다 개미 이제 집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A, B, C랑 좀 같은 것 같고 D, E, F랑 좀 같은 것 같잖아요. 아, 그러네요. A, B, C가 추운 거를 했을 때 애들이 집을 깊게 안 짓고 옆으로만 좀 짓는다. 이걸 알아낸 거고 DF는 좀 더운데 애들은 더 깊고 넓게 계속 짓더더라.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집을 짓는다. 이런 사실들을 밝혀낸 거예요. 아, 그러네요. DEF는 확실히 그 지은 면적이 네. 엄청 크네. 이제 고지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추운 데에 살잖아요. 걔네들은 추운 데에다 넣으면은 더 깊고 넓고 크게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더운 데 넣으면 더 크고 넓고 깊이 짓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개미마다 자기가 사는 데 적응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적당한 온도다.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실들을 이걸 통해서 또 밝혀냈습니다. 근데 창문이 없어요. 그럼 얘네 없어. 어떻게 공기 조절할까? 왼쪽 그림은 CO2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그리고 깊이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아래로 내려가면 깊어질수록 CO2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넓이를 얘기한 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둥지를 크게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깊이를 얘기해요. 그 말은 즉 깊이 있을수록 넓게 안 짓고 얕게 있을 때 더 많이 크게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확한 상관관계는 모르지만 CO2를 알고 이 자기가 집을 짓는 크기도 결정한다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 환기를 고려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또 재밌는 게 얘네들을 또 노인 공경을 또 하더라. 그 사실을 밝혀냈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깊고 좀 힘든 이 땅 파는 애들은 누가 하냐 봤더니 젊은 애들만 판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늙은 애들은 다 위쪽에 가서 파고 있더라.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집이나 도시를 봤을 때 과연 인간이 더 크게 만들까? 개미가 더 크게 만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환경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인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평면도를 가져왔어요. 왼쪽부터 보시면 뭐 20평, 30평, 60평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이제 더 큰 평수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집 크기를 넘어서 이제 더 큰 데로 가고 싶어하죠. 세대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이게 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뭐 1000세대냐, 뭐 4000세대냐 이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뭐 커뮤니티가 들어갔느냐, 초등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단지 안에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 크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안동이 화훼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 제일 크다. 그래요? 안동시가 이거 진짜 제일 처음 크다. 알았네. 근데 서울은 그거에 비해서 38번째. 오, 진짜요? 근데 이걸 또 뛰어넘어서 이제 메가시티, 메가서울 어디권, 뭐 동남권, 수도권, 그렇게 이런 하죠.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개미는 어떻게 하느냐? 개미를 생각할 때 큰 측면에서 게임 생각하시면 되네. 스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처리 지으면 저렇게 보라색처럼 점점점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처리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들도 이제 세력을 넓히려면 그럼 앞마당을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더 커지면서 이제 멀티 뛰는 거죠. 멀티를 계속 뛰면서 점점 해처리 늘리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거죠. 슈퍼 콜로니. 실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네. 처음으로 이러한 슈퍼 콜로니를 찾아낸 도시가 홋카이도 이시카리만이라는 곳에서 1979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엄청 커 보이는데 일단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개미 네. 콜로니다 예. 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이게 20km나 되는 와. 개미가 홋카이도 이 지역에 있다더라. 이게 하나의 메가 도시로 돼 있다는 건데 지하 통로로 이제 4만 5천 개 둥지들이 다 있다. 그리고 3억 6천만 마리 일개미, 100만 마리 여왕개미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진짜 메가시티네요.
대중교통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지? 근데 그 말인즉슨 또 홋카이도가 안정적인 습도와 환경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km나 지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홋카이도 이시카리만에다가 신항망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항만을. 하필이면 그 개미 도시에다 지어가지고 개미집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항의한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자가 기고도 했는데 결국엔 항만 지었어요? 네. 와, 항만 지으면 지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까 개미집 아티스트 찾아가면 돼. 난리 나겠다. 20km짜리 그 빈집. 빈집짜리 있잖아요. 그건 알루미늄 엄나고 해가지고 거기다 부으면 20km짜리 작품 그거 나오는 다 거예요. 돈. 우리나라도 사실 저런 과학자가 있었으면 좀 부산이나 통영 이런 데 가면 또 몇십 킬로 있지 않았을까 좀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다 이미 그러니까. 다 사라진 건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저런 메가시티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개미들의 최고의 입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못 발견했겠다. 아쉽네요, 좀. 그러면 저게 제일 큰 거였던 거. 이게 2000년 전까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이제 학계에 알려졌어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더 큰 거를 발견합니다. 왠지 미국에 있을 것 같아, 또. 또 미국일 것 같아, 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국 전에 유럽 애들이 먼저 찾아냈어요. 아, 뭐야? 대박. 뭐야, 이게? 저게 이거. 이탈리아부터 포르투갈까지 이제 지중해하고 대서양 다 따라가지고 6,004km에 와. 걸쳐서 지금 콜로니를 만들어낸 것을 2002년에 찾아내서 논문을 낸 거예요. 얘네들이 아르헨티나 개미였대요. 예? 배 타고 넘어온 거구나. 또 하얀 동그라미가 있어요. 주요 슈퍼 콜로니는 검은색이고 그냥 까탈루냐 슈퍼 콜로니는 그냥 동그라미인데 진짜 웃기네. 그 와중에 까탈루나 개미는 또 독립을 했네. 네. 이 안에 까탈루나가 독립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양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질 수가 없죠. 아, 이제 또 찾았습니다. 아, 미국에. 보시면 여기가 어딜까요? 아, 캘리포니아랑 아, 이렇게 딱 서부 쪽. 예. 바로 아시네.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보다 4배 정도 큰데 이게 지금 현재 2015년에 이 개수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다 합쳐봤더니 뭐 900km 정도에 걸쳐서 여기도 아르헨티나 개미가 다 점령하고 있다더라 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와, 아르헨티나 개미 짱이네. 이 학자들이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 개미가 왜 유럽에 있어? 왜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게 그럼 걔네가 원래부터 같은 종인가? 아니면 독립한 종인가?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과학자들이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얘네가 같은 친척인지 아니면 적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파이터 명단을 만들었어요. 파이터 명단. 우리 유튜버 중에 그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왕사막이랑 두꺼비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제 뭐 희대의 빅매치. 바퀴벌레 100마리랑 불개미 1000마리랑 누가 이기나 넣어가지고 희대의 빅매치다. 아, 너무 궁금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터 명단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유럽에 있는 개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파이트를 시킵니다. 아, 개미 UFC를 열었구나. 네, UFC를 이제 명단인데 위에 보시면 재팬 메인 1, 2, 3번 선수들 그리고 고베에서 온 ABC 선수들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유럽 메인 그리고 아까 까탈루나 거기서 온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정량을 해야 되니까 점수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0점은 무시한다. 개미 무시한다. 1점 더듬기. 2점은 피하기 할 때 2점 주고 공격하면 3점. 싸움할 때 4점. 개미 싸움하면은 4점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점수가 낮으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친척인 거죠. 같은 편. 그렇지. 근데 3, 4점이 나오면 겁나 싸우니까 얘네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보니까 재팬에 있는 애들이 캘리포니아나 유럽에 있는 애들이랑 안 싸우더라.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이 재팬의 메인하고는 싸우는데 고베 애들하고는 또 안 싸우더라. 이 관계들을 찾아서 이쪽 지역에 있는 애들과 뭔가 DNA가 같다.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어요. 이 파이터 명단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개미가 전 세계를 먹고 있다. 아르헨티나 메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미도 있다. 또 논문이 재밌는 게 결론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 개미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옮겨준 것이다. 그치. 이 개미들이 다 배 타고 이동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르헨티나에 살았는데 배를 전국에 무역을 하면서 개미들이 다 퍼져나왔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아르헨티나 개미들이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 개미가 이제 세계를 먹었고 이 큰 집들을 계속 발견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과학이 발달한대요. 뭐 유럽, 일본,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어딘가에 은둔의 고수 개미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큰 콜로니와 함께 은둔 고수 개미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와칸다 개미. 와칸다 개미.
맞네. 와칸다 개미가 엄청난 콜로니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음모론입니다. 예. 뇌피셜. 예. 브라질에서 이번엔 또 찾았다고 네. 발표를 브라질. 합니다. 또 2012년에 찾아낸 건데 네. 높이로 쳤을 때 이제 8m 그리고 방이 1920개나 있었대요. 가위 개미라는 애들이 만들고 버리고 간 겁니다. 시멘트를 10톤을 부었대요. 10톤 부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곡괭이질 해가지고 하나씩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고요. 이 크기가 런던 크기의 개미집이라고 막 오도오도 났는데 사실은 진짜 런던 크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환산했을 때 런던 크기만큼 지었다. 얘를 개미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크기로 지었다라고 발견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 방이 어떤 역할을 썼냐? 이거 보시면 이제 방사형 구조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럼 대체 이 방사형 구조로 뻗어나갔을 때 남쪽으로 더 뻗었느냐 아니면 북쪽에 뻗은 거와 길이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개미집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이 많다. 이것을 일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야, 역시 집집님 장난 아닌데요. 네, 장난 아닙니다. 딱 시간까지 완벽하게 시간까지 맞췄어. 완벽하게 맞추고 멘트까지 딱 1부까지. 걱정하셨던 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걱정 그러네. 되게 분이 도와주셔서. 많이 하셨는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